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고점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올라서 끝났고요. 나스닥은 살짝 밀렸습니다만 막판에 막 끌어올리면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라면은 아마 상승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막판에 끌려 올라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6월 시작은 조금 상큼하게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알아보고요. 자, 5월 달에는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았죠. 자, 신저가만 무려 360개요. 네, 그래서 8종목당 한 종목꼴로 52주 신저가가 나왔다고 얘기 나왔는데,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5월달 계좌 상황이 잘 유지가 됐다라면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조정에 너무 의의를 두지 마시고요. 네, 현재 시점의 어떤 포지션들을 잘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같이 알아보고요. 금융투자세, 금투세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원장이 지금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또 뉴스로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모두가 느끼고 있긴 하죠. 네, 이거 안 좋아. 네, 이중과세야. 필요 없어. 하지 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데 힘을 조금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이 조금 생기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감도 분명히 있어요. 우려감, 이제 종목들이 너무 올랐다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있는데 강한 시장이거나 추세가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는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횡보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냥 약보합세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실적 기대감 계속 커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이라면 주가가 아래쪽으로 하방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옆으로 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강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S&P 500이 올해 들어서 10% 이상 상승한 반면에 지수 구성 종목 각각의 동일 가종을 부여하는 동일 가종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상승률은 3%에 그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총이 큰 종목군들 또 올라가는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 시장이 갈수록 반도체주와 일부 빅테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은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에는 지수가 더 큰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즉 많이 올라간 주식은 좀 쉬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주 전체가 최대 20%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와 기술주는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네, 그럼 어디다 투자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장은 더 올라간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 우리나라 이거 사용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에서는요,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시장은 올라가겠지만 새로운 곳에 자금을 투자하라. 이 부분도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이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 고용지표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가 되는 실업률이 있어요. 실업률이 있는데 이건 3.9, 지난달하고 비슷하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4%대를 찍게 된다라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4% 넘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상치대로 3.9가 나올 것인지는 살펴봐야 되겠고요. 지금 비농업 신규 고용이 17만 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4월 수치는 17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 지난달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로 신규 고용이 늘어난다면 고용이 나쁘지 않은데요? 라는 평가를 또 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게 통화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뭐냐? 다음 주에 FOMC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얄미운 연준 위원들의 입이 꽉 막히죠.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시장 안도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연준위원들이 뭐라고 중얼거리게 되면 시장이 일단 영향을 받아요. 얘네들이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데 입을 꽉 틀어막아 두면 일단은 네 분위기는 조금 개선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중간에 휴일이 하나 끼어 있고요. 다음 주 만기일이죠. 그래서 지수 상승폭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제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많이 내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일 것 같다. 이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죠. 자, 경제지표 좀 살펴보게 되시면 일단은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 회의 같은 경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유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유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더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름값 같은 경우도 다시 내리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조업 PMI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죠. 네,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전달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증가했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갔거나 막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 없어요.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없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줄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1만 9천 건에서 21만 5천 건 이제 목요일날 발표되는 건데 실업수당이 조금 줄어들면 고용이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 나올 수가 있고요. 비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5천 명에서 18만 5천 명으로 좀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또 실업률 같은 경우는 3.9% 그대로 나올 것이다. 이제 고용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데 이 수치가 그냥 이대로 반영돼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글쎄요. 뭐 시장이 그렇게 뭐 뜨겁게 반응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중요한 지표들은 제법 믿는 것 같긴 한데요. 네, 현재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연준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대감을 조금은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상황 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 증권사의 시장 전망치는요, 2580에서 2700입니다. 지난 종가가 2600대 초반부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딱, 네, 중간 범위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증권사 애들이 나도 잘 모르겠다. 자,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가 않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라면 일단 시장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좀 연결해 준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인식을 기관들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을 텐데 외국인 매도가 너무 세게 나와버리게 되면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약해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멈춘다, 이제 매도가 줄어든다, 아니면 순매수로 전환된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제법 큰 폭으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권까지 크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 기대감을 조금은 생각해 보고요. 조금 멀리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출발해 보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해 보자. 우리가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만 지금 왕따인데 우리가 왕따를 당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만 소외되었다. 방금 했던 이야기인데요. 5월달 한 달 동안에 52주 신저가 종목만 무려 360개 나왔다고 합니다. 연초 이후에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반전됐다. 지금 보시면 1월달 수치보다도 내려왔죠. 그러니까 연봉 차트도 마이너스, 5월달 차트도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예요. 근데 대만이나 일본, 미국, 독일 이런 주요국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는데 이건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중국과 홍콩까지도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 나온 상태에서 너무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저평가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식이 되는 거고,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계속 이제 부담스러운 역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지금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가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 위한 현물 시장에 대한 포지션들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들도 좀 나타날 부분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꼽는다면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부분이 아직 불확실하죠. 그래서 공매도가 시행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공매도 안 한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을 거고요. 또 밸류업 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망감, 이거는 뭐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 좀 팔고 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형주 입장에서의 어떤 악재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로 집중되고, 또 대형주가 이제 이런 매도를 통해서 주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52주 신저가가 많이 발생했는데, 근데 이제 비율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15% 정도고요. 코스피는 10% 정도 이제 신저가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신저가는 이제 52주 신저가로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2차전지가 많이 빠졌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52주 신저가 나타났고요. LG화학도 신저가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신저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약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위주의 주가 하락이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코스닥에서는 중소형 종목군들이 신저가를 많이 경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일동제약, 하나제약 뭐 이런 제약주와 그다음에 철강주도 제가 좀 그때 진단해 드릴 때 이게 뭐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저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물론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식품주라든지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많이 신고가 나왔고요. 뭐 SK 하이닉스 요즘에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지만 이것도 신고가가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사실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5월달 신고가가 많이 있었죠.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신고가가 있었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신고가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쪽,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신고가에 임박하는 모습들 5월달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5월달 시점으로 본다면은 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구나. 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부담감을 좀 느끼는 사례들이 좀 생기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실 이유는 사실 없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지금도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주가 반등을 위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잘 타고 들어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이야기 보시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인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증시 쪽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감 원장이죠. 네, 이복현 그 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가 마련이 됐는데,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기존 금융상품의 과세 체계를 합리화해서 뭐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서 금투세를 도입한다.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뭐 손실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네, 손실에 대해서는 2월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금 자체가 확 뛰어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미 또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수수료라든지 또 뭐 배당도 세금 내고 뭐 다 내는데, 사실 배당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지금 세금 다 내고 띄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띄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잡아서 또 세금을 떼어가거든요. 종소세 할 때 또 세금 띄죠.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참 이중과세가 상당히 많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식투자자에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얘기는 있는데, 이 과세 대상이 그래서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약 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얼마 내야 되죠? 보통 20%대 하니까 5천만 원 띄고 5천에 대한 세금 20%면은 1,000만 원 세금 내야 되잖아요. 1,000만 원 세금을 냈는데 그 다음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네, 이 손실이 나고 있는 도중에도 세금을 내가 내줘야 돼. 왜냐면 작년에 수익이 났으니까. 작년에는 고점이어서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떨어지니까 떨어져서 이제 손실만 봐가지고 뭐 한 4천만 원 손해봤어. 근데 세금 1,000만 원도 내라는 거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뭐 글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세금을 뜯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연 단위로 끊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르게 좀 끊어야 되는 방법들도 있고,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건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험을 감수하는 주식 투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게 수익이 났는데 세금을 뜯어가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짜증나, 안 해. 주가도 죽구만큼 오르는데 여기서 또 세금을 또 떼어간다고 짜증나네. 그러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 회피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결국에는 증시에 약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매도를 친다거나 또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해외 쪽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죠. 물론 해외 쪽에서도 세금을 내지만 해외 쪽은 그래도 주가가 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올려서 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덩치가 큰 자금들은 여기서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자금들이야 뭐 5천만 원 수익 내기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한 100억 정도 투자한다. 100억인데 5천만 원 수익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0.5% 수익 나면 되나요? 1%면은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이게 수익률 100억 정도 투자했을 때 만약에 10% 정도 나왔다. 그럼 세금을 얼마 내야 될까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0%면 10억이잖아. 10억 벌었으면은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5% 정도 세금을 하고, 이것도 과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투자하기 싫어지죠. 이거 좀 짜증나죠. 이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야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10억, 20억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뭐 100억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만 몇 억씩 내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수익이 날 거라는 전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죠. 제 생각에는 금투세는 이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좀 이제 뭐 폐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확실히 입장을 표명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전산화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나 아마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이제 지금 한다 그러면 문제죠. 그래서 공매도, 그 다음에 금투세 이런 것들은 지금은 뭐 공매도도 사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애기에는 좀 애매하죠. 없애기는 애매하니까 이제 똑같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에게도 이제 기간을 똑같이 부여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장만 안 시키면 좋겠어요. 뭐 개인들 너희들도 연장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사실은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가 조금 위축되면 결국에는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워낙 반대도 심하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는 영향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할 건 아니지만 조금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이 되었습니다. 고점 우려 속에서 고용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그 부분 보시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뭐 오늘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자, 5월달에 신저가만 무려 360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저가로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떨어졌다면 올라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의 시기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금투세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요거 정부가 좀 이제 지금은 야당이죠. 이제 정당에서도 국회에서도 좀 잘 듣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뭐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연말로 갈수록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책한국제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 분석과 차트 분석은 매우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분석이 되지 않은 기업을 매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근데 분석 없이 매수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한데, 아무튼 분석을 잘 하고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오늘 6월의 첫날 저의 무료 방송과 함께 하시죠. 오늘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방이 시작됩니다. 자,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오셔서 6월의 시장을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